조금만 움직여도 곡소리가 납니다. 목발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혜수 씨. 양쪽 고관절에 생긴 극심한 통증 때문인데요. 벌써 집안에 갇혀 산 지 6개월째입니다. 작년 7월 중순쯤에 갑자기 막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되니까 아예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쪽 라인이 아프고 요 딱 연결되는 부위가 아프고 그때 막 울었어요. 51살 한창 나이에 찾아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낯선 병. 쉽게 말해 뼈가 죽는 병이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막 이것저것 해보고 했더니 고관절 쪽에 이렇게 관절이 껴있는 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도자기 금 간 것처럼 사진 보면 이렇게 막 금이 가 있더라고요. 혜수 씨는 출근도 할 수 없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CAD 업무를 맡고 있죠. 마감 기한엔 밤샘도 잦았는데요.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건 자세 때문은 아닐지 후회가 밀려듭니다.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일하는 일이 많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올리고 의자 위에서 양반 다리로 지금은 그 자세 못해요, 아파서. 20대부터 오래 앉아서 일하는 업무를 해온 지 30년. 전문직 여성으로 인정받는 시기에 반갑지 않은 병과 갱년기가 찾아왔죠. 지난 1년 사이 10kg이 불면서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50대 초반인데 고관절에 생긴 병 때문에 걷지를 못한다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집 안에만 거의 갇혀있다시피 한 6개월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걷기만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 좀 그렇죠. 되게 일상이 간절하죠. 지병이 있는 노모와 함께 사는 혜수 씨. 밥을 차릴 땐 간신히 통증을 참아가며 준비하는데요. 절뚝이며 힘겹게 발을 떼곤 하죠. 엄마! 주문한 반찬으로 겨우 차린 밥상. 이거 새로 산 김치. 심장병이 있는 83세 어머니. 그동안 생사의 고비를 넘긴 것만 여러 차례입니다. 심장 수술한 지가 한 6년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두세 살 살았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아파서. 고관절 그냥 안 저기갖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밥 먹기가 무섭게 소염 진통제부터 찾는 혜수 씨. 알약 횟수가 자꾸만 늘어갑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지켜보는 어머니는 기도로 하루를 보냅니다. 안쓰러워. 너무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응?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짊어지고 가도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죠. 저한테는 그 길뿐이 없습니다. 혜수 씨의 양쪽 고관절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많이 아프시죠? 네, 왼쪽이 좀 더 아파져가지고 근데 통증이 이렇게 아래로도 내려오는. 아래로도 내려오고 여기 뭐 장단지까지도 아프세요? 예, 여기까지. 그 엑스레이 보시면 요 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좀 선이 보이죠? 지도 같이? 요 부분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그 부분입니다. 뼈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죽으면 괴사가 되면 네. 그럼 이렇게 보여요. 하얗게. 아,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엄청 아파요.
괴사가 급격히 진행 중인 혜수 씨. 체중이 불어난 게 악화 요인이 됐죠. 좌측의 경우 요 체중 부하되는 부분이 약간 이게 평평하게 됐습니다. 우측의 경우도 동그랗던 게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대퇴골두가 함몰됐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쪽에 있는 뼈가 약해져서 체중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찌그러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흔히 엉덩이 관절로 불리는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인데요.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 달리기와 같은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인체의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허벅지 뼈의 둥그런 머리를 대퇴골두라고 하는데 이 골두가 절구 모양의 비구에 들어가 자유로운 다리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뼈 조직이 죽는 병을 말합니다. 초기엔 증상이 없다가 괴사된 골두에 지속적으로 체중 부하가 증가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뼈 내부에 부종이 발생해 압력이 증가하기도 하고 골두가 함몰되거나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말기에 고관절이 심하게 손상되면 걷는 게 어려워지죠. 고관절을 이루는 뼈 중에서 위에 있는 골반뼈 말고 대퇴골의 머리가 되는 그 대퇴골두 부분에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뼈도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숨도 쉬고 먹고 살고 이렇게 다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은 그 뼈가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괴사라고 하고 피가 안 통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무혈성 괴사는 4기로 분류하는데요. 초기인 1, 2기엔 주로 약물 치료를, 괴사된 부위가 함몰되는 3기부터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기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통증입니다.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할까를 결정하게 되는데 소염진통제 같은 약을 먹고 그다음에 체중을 좀 감소시키고 어느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성공할 수가 있지만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밤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그 기수에 상관없이 수술적인 치료,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혜수 씨는 오른쪽이 3기, 왼쪽은 2기로 진단됐는데요. 통증이 극심하다 보니 양쪽 다 수술을 받기로 했죠. 다시 걷기 위해 큰 결심을 했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자 마음이 복잡합니다. 무섭죠. 친구 어머니 때 무릎 수술하신 분 두 분인데 두 분 다 엄청 아프셨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죠. 또 어머니보단 젊으니까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어요. 회진을 시작하는 전 교수. 수술을 앞둔 환자를 찾는 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입원하셨네요. 또 긴장되시죠? 좀 아무래도 수술 전인데 환자분 입장에서 이게 큰 수술이니까 엄청 긴장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온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한번 잠깐 누워보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인공 고관절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 전 교수는 환자들의 몸 상태는 물론이고 마음의 안정까지 살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뵐게요, 수술실에서. 네,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에 다시 용기를 내보는 혜수 씨.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엔 젊은 환자들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 늘고 있는데요. 괴사가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동시에 수술하기도 하죠. 이 환자처럼 양측이 거의 다 같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때는 한 번에 양측을 같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하고 또 몇 개월 있다 한쪽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하는 게 환자분이 더 만족도는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균 방호 수술복을 입는 전 교수.
감염 예방은 인공 고관절 수술에서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죠. 만반의 준비 끝에 마침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대퇴부 엉덩이의 피부를 10에서 15cm 정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괴사된 대퇴골두를 자릅니다. 이어서 골반뼈의 오목한 비구 부위를 인공관절의 크기에 맞게 둥글게 깎아낸 뒤 인공 비구컵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골두를 제거한 허벅지뼈에 지지대를 넣기 위해 길을 낸 뒤 금속 지지대를 삽입합니다. 그 끝에 인공 골두를 끼워 인공 고관절로 치환된 다리가 균형을 이루어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정 교수의 손끝에서 괴사된 대퇴골두가 제거됩니다. 잘라낸 골두는 혜수 씨가 왜 걷지 못하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통증 심할 수밖에 없네. 놔주세요. 기수보다 환자의 통증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괴사가 된 부분이고 이쪽은 정상적인 골 조직입니다. 그 연골이 완전히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연골이 없고 그냥 뼈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 골반뼈의 비구를 인공관절의 크기에 맞춰 둥글게 깎아냅니다. 바로 그 부위의 관절면을 대체할 인공 비구컵을 준비합니다. 이제 비구컵 들어갑니다. 고관절을 대신해줄 인공 비구컵을 골반뼈에 단단히 끼워 넣는데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자라 들어가는 골내 성장을 통해 영구 고정이 되죠. 이어서 허벅지 뼈에 길을 냅니다. 자, 페모랄 스템 들어갑니다. 길을 낸 자리에 대퇴주대라 불리는 금속 지지대를 넣고 그 끝에 끼울 인공 골두를 준비하는데요. 괴사된 대퇴골두를 대신해줄 인공 골두를 삽입하면 한쪽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다리의 각도가 중요한 만큼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전 교수.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인공 고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공 고관절의 재료는 그동안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최근 평생 사용해도 될 만큼 마모의 강한 소재가 등장하면서 젊은 층도 수술을 미루지 않게 됐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인공관절입니다. 일단 뼈와 맞닿는 부분, 이 금속 부분은 금속 중에서는 그래도 뼈와 가장 그 생력학적으로 비슷한 그 티타늄 합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이 관절 부분은 제4세대 세라믹인데 이게 딱딱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도자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대퇴골두를 골프 드라이버로 때려도 골프 드라이버가 찌그러지고 이거는 말짱하다는 그런 그 영상도 있습니다. 보통 20년 동안에 한 95에서 9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한 30년, 40년까지는 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리나라에서 고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40대에 진단받았던 김완진 씨.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퇴근하고 가면은 집에 주차장에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자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좀 부축해러 와라 해갖고서는 거의 한 10분은 다리를 좀 털어주고 서 있어야지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왔었거든요. 진짜 이거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통증은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한때는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직업 때문에 생긴 나쁜 습관이 떠올랐다는 완진 씨.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아직 젊은데 20년 가까이 대회 영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제 주량은 뭐 한 소주 2병 정도 되지만은 그렇게 어울리다 먹으면 4-5병까지는 먹은 것 같습니다. 과음이 정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는 4년 사이 양쪽 다리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그냥 펄펄 막 뛰어서 오시네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찍으신 엑스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예전에 한 거고 요번에 한 반년 전에 왼쪽 하신 건데 아주 양쪽이 다 대칭되게 다 잘 돼 있고 약주는 좀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왼쪽이 급속도로 나빠진 게 오른쪽 수술하고 교수님이 술 끊어라라고 했는데 제가 또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악화된 것 같고. 잘 안 되죠. 근데 술 때문에 괴사가 오는 수가 있나요? 많죠. 그게 이제 원인이 모르는 게 제일 많긴 하지만 알려진 것 중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술. 예. 영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지만 과음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 때문에 그러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술은 왜 괴사를 부르는 걸까요? 일단 알코올은 지방 대사를 조금 변화를 시키고 또 지방을 축적시키기도 하고 또 간이나 췌장에 그 영향을 주게 돼서 이러한 모든 그 후속 작용으로 그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조금씩 감소하고 차단이 되게 됩니다. 괴사의 원인은 술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과 외상, 지질 이상 등이 꼽히는데요. 원인 불명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밝혀진 원인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퇴골두의 혈류를 차단하는 건 지방대사의 변화에서 비롯되는데요. 고지혈증과 비만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무혈성 괴사인 환자에서 한 70% 정도에서 고지혈증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도 이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 좀 체격이 커지고 식생활이 변하면서 비만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관절 질환은 서해부라 불리는 사타구니가 아픈 게 특징. 그런데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고관절 앞으로 지나는 그 대퇴신경이 있습니다. 대퇴신경이 마치 이렇게 부채살 뻗어 나가듯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지는 고관절로 가는 게 있고 또 옆에서 쭉 나와서 밑으로 가다가 슬관절로 가는 분지가 있습니다. 같은 신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슬관절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요추와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허리에도 연관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까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주로 서해부라든지 사타구니 아니면은 그 허벅지의 앞쪽 아니면 약간 앞에서 그 안쪽으로 전내측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는 고관절의 질환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엉덩이 뒤쪽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추부, 그러니까 척추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질환의 통증은 양반다리나 계단을 오르는 등 체중이 실릴 때 생깁니다. 고관절이 몸의 중심에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느끼지만 척추 질환은 가만히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고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관절에 좋지 않은 양반다리나 다리 꼬기와 같은 자세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관절이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접촉면이 아주 그 작은 부분에 아주 강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다리를 꼬고 앉는 동작에서는
굴곡을 많이 하고 안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 그 대퇴 경부하고 그다음에 그 비구의 끝에 부분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비구순도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체중 관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관절은 혹사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체중부하 관절이기 때문에 그 체중이 미치는 역할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 5kg가 빠졌더니 많이 아픈 게 좋아졌어요. 한 10kg가 빠졌더니 약을 예전에 3알 먹던 걸 지금은 2알밖에 안 먹어요.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충격을 주는 행동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혈성 괴사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험 인자들, 과음을 조금 삼가한다든지 고지혈증 같은 걸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